네, 안녕하세요. 자주 실수하고 묻는 세금 계산서 사례별 픽 강의를 맡게 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희 1장 세금 계산서의 이해, 2장 재화의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3강 용역의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4강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5강 거래 유형별 세금 계산서 발급, 6강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및 영수증 발급, 7강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8강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 9강 홈택스 활용한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 10강 불성시 세금 계산서 가산세. 이와 같이 강의가 구성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기초 이해입니다. 세금 계산서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거래 내용과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증서를 우리는 세금 계산서라고 말합니다. 세금 계산서의 기능은 매입세 공제,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받는 기능뿐만 아니고 첫 번째 매입세 공제 증빙, 두 번째 과세 자료, 세 번째 송장, 영수증 등 회계 처리 증빙으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전 단계 세액 공제, 부가세법상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의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세율을 곱하여 거래증수 등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자기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이러한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렇기 때문에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 계산서가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부가세법상 계산서는 크게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영수증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고요. 세금 계산서는 일반 사업자, 간이가세자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포함되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것,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 이와 같은 수입 세금 계산서도 부가세법상 계산서라고 보고요. 세 번째 영수증도 이제 큰 틀에서는 부가세법상 계산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적격 증빙은요, 크게 세 개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세 번째 현금 영수증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30원에 매입해오면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일반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0원에서 매입 30원을 뺀 70원에 대해서 이익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에서 매출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을 산정하여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거나 납세자 의무자에게 환급해 줘야 하는데 이럴 때 적절한 매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 시 크게 두 장을 발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급자 보관용,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자 보관용은 빨간색,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파란색으로 세금 계산서가 색이 표시되고요.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에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로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로서 효력이 없거나 가산세나 매입세 공제, 불공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써야 될 사항이고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들 외의 사항은 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세금 계산서의 직접적인 효력에 영향은 없지만 거래의 기록 등 기타 사항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는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 등록번호.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네 번째, 작성 연월일. 이 네 가지가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넘어가서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나머지 항목들이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첫 번째, 공급하는 자의 주소.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세 번째,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업태와 종목. 네 번째, 공급 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기타 다양한 사항들이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안 쓰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써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요. 저희가 첫 시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 증빙으로도 활용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래 영수증, 거래 증빙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 규격, 이 날짜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품목으로 몇 개 거래했는지 기록적인 역할도 할 수 있어 임의적 기재사항은 꼼꼼히 기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크게 현재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법인. 두 번째, 직전 연도 기준금액.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기준금액으로 8천만 원. 8천만 원,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주 묻는 픽에 대해서 몇 가지 선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한단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력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나요?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나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간주임대료는 포함됩니다.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단순히 받은 매입 자료를 임차인에게 뿌리는 그런 공동매입에 대해서 뿌려주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매출은 아니고요.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본인의 매출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포함되어서 전자세금에 있어서 의무 발급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은 여러 개 사업장 합쳐서 계산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여러 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 전자세금에 있어서 의무 발급을 판단합니다. A 사업장에서는 올해 신규 개업하여 매출이 낮은 경우, B 사업장에서는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서 매출이 높은 경우, 이 경우 B 사업장에서는 전자의무 발급 사업자일 수도 있는데 A 사업장에서는 신규 사업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말씀드렸는데 미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입처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자기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개인 사업자가 이메일이 없다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를 출력물로 종이를 뽑으면은 종이세금계산서, 온라인상에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세청 또는 전자 발행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면은 일단 한번 발급하면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한다 해도 그 출력물을 자체도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원본 파일 교부가 원칙이나 거래처 요구에 따라 그 내역을 출력하여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미래일자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차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